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근래 저희 사무소에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범죄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피해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면 당일은 그냥 신고만 하는 거고 조사는 다른 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 가서 초기 증거를 채취한 다음에 경찰서로 다시 가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세요 라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해바라기 센터라는 것은 지역 관할 경찰서랑 연계된 병원의 센터이고요.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이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으로 인계가 됩니다. 해바라기 센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요.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저희 사무소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입하셔서 카페도 둘러보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장 마련해 놨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인데요. 일단 그곳에 가게 되면 본인이 어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을 진술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상황에 맞춰서 가해자의 음모, 타액이 묻었을 목 부위, 가슴, 음부, 질환까지 세밀하게 DNA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 타액이 어디에 묻었는지를 다 검출하고 본인이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까지도 전부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옷을 국과수로 보내서 어떤 DNA가 채취되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본인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가해자,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그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조사 전에도 이제 구강세포랑 이런 부분을 다 타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 나온 DNA와 가해자의 구강세포 등 내에서 발견된 그 타액의 DNA 등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국과수 결과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나온 정액 DNA와 구강세포의 DNA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말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겠지요. 자, 두 번째로 센터에 가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DNA 확인을 서로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바라기 센터에 가시기 전에 절대로 몸을 씻거나 옷을 세탁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당일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서 몸을 바로 씻어버리고 옷을 버리고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안타까운 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면 그 DNA 대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피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나라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 확보, 그 객관적인 물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물증 확보가 좀 당연히 모든 범죄에선 필수적이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정말로 확실하게 범죄 성립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좀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CCTV 자료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CCTV 확보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누군 줄 알고 보여주겠습니까? 대부분 그 CCTV 관리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확보를 할 수 있냐? 첫 번째, 뭐, 길거리 방범용 CCTV, 도로 CCTV, 뭐, 이런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도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이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1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되고요. 거기서 허가가 돼서 이제 파일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걸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CCTV들이 있겠죠. 뭐 이 CCTV 역시 뭐 앞선 CCTV처럼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요. 보통 뭐 2주 정도 내외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가셔가지고 요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안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해당 일을 지칭을 하시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당장 할 거다. 그리고 USB 가지고 가셔서 백업을 일단 요청을 해두세요. 나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백업을 좀 하세요 라고 해두시고 그리고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그 명령이 그 CCTV 관리자에게 도달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상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과정 역시 뭐 저희 사무소 그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피해라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너무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정신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아마도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벅차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여성 변호사가 상주하는 전담해서 성범죄 피해자를 담당하는 이런 사무소에 맡기셔서 그런 절차에 대한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 알고 있던 사이, 뭐 혹은 뭐 원나잇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전화번호를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행 전후에 받은 뭐 카톡, 뭐 인스타 DM, 페북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꼭 확보를 해두셔야 되고요.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발 증거 보전하실 때 아이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폰은 자동 녹음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뭐 당시에 발생했던 일을 꼭 그런 자료가 만약에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발생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좀 자세히 기억을 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관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메모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 진단서를 반드시 떼두셔야 되고요. 카메라로 촬영을 다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 그리고 증거 수집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가능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하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저희 사무소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 링크 보시면 1:1 카카오톡으로 비밀 채팅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채팅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피해 사실 알려주시고 도움 청해 주시면 저희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시면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